기초의 제목을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인상만 바뀌어도 매출이 10배는 뜹니다. 몇 배? 10배는 뜹니다. 여러분 이거 어구로 아니고요. 진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지금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이 로버트 치알다니의 설득의 심리 이 책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제품을 팔든 애프터미 사업을 하든 어쨌든 고객에게 다가갈 때 중요한 것은 성분, 특성보다 뭘 먼저? 라포, 친근감을 형성해야 돼요. 왜 그래요? 친근감이 있어야 상대가 내 말을 듣거든요. 자, 여러분 고객은 일단 마음의 벽을 치고 듣습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 따발총 화법 하시면 안 돼요. 그 전에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집어넣는 게 먼저라는 거죠. 제가 이제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걸 라포를 형성하지 않고 따발총을 해도 그 사람은 듣지 않습니다. 왜냐면 마음의 벽이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파트너가 자기 파트너한테 이만큼 어떤 과제를 내줬대. 그 제가 한 말 있어요. 그 사람 그 얘기 들어오지도 않았을 거라니까 제 파트너가 설사했을까요? 하는데 제가 한 말 있어요. 설사는커녕 입으로 씹지도 않았을 거다. 왜냐면 이 마음의 벽을 무너뜨리는 신뢰 관계를 쌓지 않고는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첫인상이 좋다 그런 말 하는데 첫인상을 좋게 만드는 게 매출에 엄청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배웠죠. 첫인상은 몇 초 만에 결정된다? 6초 만에 결정됩니다. 그리고 이 6초 만에 결정된 한 번에 스캔된 이 첫인상이 번복을 시키려면 몇십 배의 노력을 해야 바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인상을 좋게 만들어서 우리 매출을 띄는 그 실전적인 방법을 제가 오늘 알려드릴 건데 여러분은 필드에서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하기 이전에 왜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지 그 근본적인 얘기부터 해볼게요. 빠른 성공을 원한다면 세일즈 스킬을 개발해야 된다. 자, 여러분이 어떤 일을 잘한다고 꼭 수입이 많은 건 아니에요. 일을 잘하는 것과 돈을 많이 버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잘하는 여러분의 그 일로 여러분이 잘 팔 줄 알아야 애터미에서 성공합니다. 꼭 제품뿐이 아니에요. 애터미에 대한 비전 그리고 조직 관리 이것도 다 여러분의 신뢰도 세일즈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대출을 받으려고 해요. 은행에 가서도 왜 나한테 돈을 빌려야 되는지 나에 대한 신뢰를 팔아야 돼요. 연봉 협상도 여러분에 대한 어떤 가치를 팔아야 됩니다. 애터미 리크루팅도 왜 여러분과 함께 해야 되는지 여러분에 대한 어떤 그 퀄리티를 팔아야 돼요. 자,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왜 당신에게 꼭 굳이 내가 물건을 사야 되나? 그럼 여러분이 뭐라고 답해요? 그냥 좋기 때문에? 대부분 이걸 생각을 안 해봐요. 왜 여러분과 함께 사업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못 한다는 거죠.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건 세상은 여러분이 보여준 것만 믿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보여준 것만 믿는 세상에서 여러분은 가장 먼저 여러분 사업의 첫 판매원이 돼야 됩니다. 스티븐 잡스가 애플에서 그 애플폰 프레젠테이션 한 거 아니야? 했어 안 했어요? 가장 먼저 자기가 애플폰을 팔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애터미를 잘하려면 첫 번째 판매 사원이 돼야 돼요. 아무리 애터미가 파는 일이 아니라도 잘 팔면 더 좋고 또 처음에는 팔아야만 사업자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증거를 대볼게요. 애터미에서 가장 유능한 세일즈맨은 누구일까요? 가장 유능한 세일즈맨 누굴까요? 회장님. 박한길 회장님. 제품 팔죠. 그 다음에 사업 팔죠. 비전 팔죠. 결국 모든 조직의 수장은 이 세일즈의 다른이라는 거죠. 그래서 애터미 조직 구축의 최우선 먼저 해야 되는 수는 리더십, 협상 능력, 마케팅도 중요하지만 결국 먼저 세일즈를 해야 그 다음 게 이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의 사람들이 이 세일즈에 대한 시선은 어때요?
세일즈 하면 여러분이 어떤 게 떠올라요? 강매하는 사람, 말빨로 이빨로 조지는 사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나는 아무것도 팔고 싶지 않아요. 애터미를 하면서도 나는 아무것도 팔고 싶지 않아. 안 팔려고 애터미 한다. 그런데 여러분, 못 팔면 수입이 없어요. 판매는 수익과 직결됩니다. 사람들은 사업가가 되고 싶지만 아무것도 팔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제 이거를 마인드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이 파는 일이 도덕적으로 좋은 일이라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라면 이거 팔아야 돼요? 안 팔아야 돼요? 팔아야 돼요. 해모임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믿다면 이걸 사람들에게 알려야 돼요? 안 알려야 돼요? 알려야 돼요. 마스크가 품절 대란됐어. 그럼 마스크가 있으면 마스크를 팔아야 돼요? 안 팔아야 돼요? 팔아야 돼. 내 지인이 잠을 못 자요. 그러면 이번에 비오틴 나왔어. 이거 비오틴 아니지. 락티움 나왔어. 그럼 이거 팔아야 돼요? 안 팔아야 돼요? 팔아야 돼. 탈모가 심해. 비오틴 팔아야 돼요? 안 팔아야 돼요? 팔아야 돼. 결국 세일즈가 사람들을 돕는 진짜 중요한 수단이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세일즈는 훌륭한 전문 기술이다. 따라해보세요. 세일즈는 훌륭한 전문 기술이다. 훌륭한 전문 그렇기 기술이다. 때문에 이 기술을 개발하고 무엇보다도 사람의 심리를 공부해야 여러분이 프로가 된다는 겁니다. 이 마인드를 여러분 콕 박아 놓으세요. 그래서 저번 주와 이어서 이 설득의 심리, 설득을 해야 파는 거니까 이 로버트 치알다니의 설득의 심리 두 번째 비법을 알아볼 겁니다. 자, 두 번째 비법은 호감의 법칙이에요. 호감의 법칙. 결국 사람들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호감이 가는 매력적인 사람에게 물건을 사게 돼 있다. 자, 클러벤스 대로라는 사람이 한 말이에요. 변호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작업은 배심원을 먼저 내 편으로 만드는 거다. 애터미도 똑같습니다. 애터미도 내 편이 가장 많은 사람이, 소비자가 많고 파트너가 많고 스폰서도 내 편이고 심지어 형제 라인까지 본사 임직원까지 여러분의 편이면 여러분이 가장 크게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여러분의 편으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법칙이라고 배웠다는 거죠. 그래서 매력적인 사람이 되려면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자, 왜 우리가 매력적인 사람이 돼야 되냐면 여러분, 사람은 호감을 느끼죠. 그러면 내 말이 논리 정연하지 않아도 내 말을 잘 믿어요. 내가 말을 잘 못해도 내 말을 믿게 돼 있습니다. 이런 말 있죠. 마누라가 이쁘면 처갓집 기둥까지 이쁘다. 파트로 매주를 쓴다 해도 믿는다. 결국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미국의 재판에서는요, 일반 법률가가 아니고 배심원들이 이거 판정을 내리는데 피고인들이 외모가 예쁘면 범죄를 저질렀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한대요. 그런 게 많대요. 이런 말하면 외모만 판단하는 빌어먹을 세상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이걸 먼저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면 사람은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는 게 본능이거든요. 본성입니다. 여러분 이 주위에 그 창조되어 있는 자연을 보세요. 얼마나 이 자연이 아름답습니까? 색상, 이름 모를 꽃, 나비, 새, 바다의 물고기. 이게 창조주의 성품이에요. 창조주는 아름다운 성품으로 이런 걸 만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본능적으로 눈에 봐서 예쁘면 좋아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좋아하는 친근한 이 매력적인 이 감정을 판매에 이용한 두 가지 전략이 여기서 소개가 됩니다. 호감의 법칙을 이용한 두 가지 판매 전략. 첫 번째는 여러분 타파웨어 아시죠? 그릇 파는 다단계. 타파웨어가 엄청 많이 활용하는 건데 홈미팅, 애터미도 많이 하죠. 친구의 부탁은 거절하기 힘들다. 이게 뭐냐면 홈미팅으로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아는 사람의 집에 산다는 거죠. 그런데 설명은 아는 사람이 안 해도 스폰서가 설명해도 결국 아는 사람이 장소를 제공했기 때문에 거절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친구에 대한 애정, 그 친구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 신뢰 같은 복잡한 마음이 뒤범벅해서 구매로 이어지고 매 2.7초마다 미국에서는 이 타파웨어 파티가 개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같은 비대면 시대 때 홈파티 많이 하세요. 결국
아는 내 얼굴 때문에 그는 하나라도 사게 돼 있다는 거죠. 내 친구의 부탁은 거절할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기서 조금 인용된 게 제가 많이 쓴 비법이에요. 끝없는 체인 기법. 이게 뭐냐? 소개를 받는다는 거죠. 자, 누구라는 선생님의 친구분이 선생님께 한번 들려서 이 제품을 소개해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이 판매원 나를 거절하는 게 그 친구를 거절하기 때문에 쉽게 거절을 못해요. 결국 친해진 사람의 말을 잘 거절 못하고 친해진 사람이 직접 나서지 않고 친해진 사람의 이름만 거들먹여도 그 사람은 잘 우리를 거부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분, 특성, 특징을 얘기하기 이전에 나와 친한 관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 지라드 얘기 많이 들었죠? 자동차 판매왕. 이분이 디트로이트사의 자동차 영업사원으로 기네스 최고 자동차 판매왕 기록을 세운 분입니다. 1960년에서 97년까지 무려 판매왕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발견한 이 판매엔 딱 두 가지 원리가 적용됐다고요. 이것만 여러분이 기억하면 됩니다. 자, 애터미가 잘 되는 이유는 절대 품질, 절대 가격 맞아요. 1번, 적당한 가격. 일단 품질이 마음에 드니까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애터미가 잘 되는 건 고퀄리티는 당연해요. 잘 되려면 고퀄리티여야 돼요. 근데 가격이 합리적이니까 잘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플러스 두 번째는요.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구매하기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여러분에게 사야 되냐?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업의 목표가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내가 좋은 사람이 되었겠지만 비즈니스적으로도 좋은 사람이 되어야만 사람들이 나한테 의뢰를 하고 사업을 의뢰하고 제품을 나한테 의뢰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 제품의 특성, 품질, 장점을 공부하기 이전에 그것도 중요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좋아하게 만드는 그 욕설을 극대화시키면 너무 이 세일즈가 쉬워진다는 거죠. 왜 그래요? 세일즈는 지극히 논리적인 영역이 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왜? 사람 자체가 지극히 감정적인 대상이거든요. 여러분 이거를 기억해요. 세일즈는 절대로 지극히 논리적인 영역이 아니고 사람 자체가 감정적인 대상이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는지 그 자체를 알아야 돼요. 제 생각은 사실은 제품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이전에 내가 어떻게 해야 상대한테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이느냐 그걸 공부하는 게 엄청 중요하다는 생각 들어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자, 그래서 짜잔 오늘 공부는 호감의 법칙을 배웠으니까 우리가 호감의 원천을 이빠이 끌어올려야 됩니다. 호감의 원천. 우리 솔직하게 말해서 여러분은 상대한테 호감을 주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호감을 주는 사람이다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런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호감 가는 사람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호감의 원천의 1번이 뭘까요? 신체적인 매력에 끌린답니다. 이걸 후광효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 시각적인 거. 이거 여러분 이걸 그냥 받아들으세요. 받아들여야 성장합니다. 왜냐면 잘생긴 사람은 의뢰 능력 있고 친절하고 정직하고 머리가 영리할 거라고 연상한대요. 이 법칙을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여러분 발전하는 거예요. 외모만 따지는 빌어먹은 세상이라고 하지 말고 이 눈으로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자, 구직자들의 깔끔한 외모가 직업적인 자질보다 더 호의적인 고용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의 깔끔한 복장과 외모가 상대한테 신뢰감을 더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캐나다에서 1974년에 선거를 했는데 신체적인 매력적인 후보가 아닌 후보보다 무려 2.5배나 더 많은 유권자의 표를 받았는데 중요한 건
사람들은 나는 그 사람이 멋져서 예뻐서 뽑았다고 인정을 안 하더라는 겁니다. 그 여러분처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나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신체적으로 우월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잘 배우세요. 신체적인 외모가 우월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 결국 우리가 신뢰, 친근감을 쌓아야 되잖아요. 신체적인 외모적인 요건이 없어도 여러분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미러링 효과, 유사성의 요소랍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 사람은 사소한 공통점에도 호감을 갖는다. 네, 닮은 사람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실험을 했어요. 그 유사한 복장을 하고 대학생한테 10센트를 빌려달라고 하니까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은 빌려주더래요. 근데 완전히 상이한 복장을 하고 10센트를 빌려달라니까 잘 안 빌려주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동차 영업사원은요. 먼저 그 고객의 취미나 배경, 단서 같은 모든 인폼을 한 개도 놓치지 않고 미리 공부해요. 왠지 아세요? 베이싱 기법, 맞추는, 동조하는 거. 그렇죠, 그렇죠, 고객님. 그리고 맞다고 따라하는 거예요. 절대로 고객의 반대 의견, 맞서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자동차 용어는 당신처럼, 고객님처럼이라는 단어를 자주 쓴다고요. 저 누구처럼 당신처럼. 그러니까 나도 당신처럼 해서 동질감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영업 전략에서는 신체적 자세, 분위기, 말하는 스타일도 고객과 비슷하게 또는 똑같이 따라하라고 가르친대요. 여러분 이거 필드에서 많이 쓰셔야 돼요. 자, 그런데 따라하려고 하는데 너무 나랑 다른 사람이 있잖아요. 자, 내가 만약에 골프에 관심 없어. 주식에 관심 없어. 그런데 그 사람이 골프 얘기를 막 해. 주식 얘기를 해. 나는 77인데 66 얘기를 해. 55 얘기를 해요. 그래도 난 안 쫄려요. 자, 만약에 나는 77인데 55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골프 얘기한다. 골프 얘기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골프 얘기를 모르는데 상대가 골프 얘기를 했어. 그럼 여러분 쫄지 마세요. 쫄지 마세요. 나는 모르는데 쫄지 말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 1번. 골프요. 네. 하고 또 애터미 얘기한다. 이렇게 해야 될까요? 2번. 저는 골프는 잘 몰라요. 이 화면 보여주세요. 저는 골프는 잘 모르는데요. 이렇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1번도 2번도 아니에요. 절대로 당할 필요 없어. 역지사지를 해봅시다. 그러니까 골프에 대입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요즘 골프를 한번 배워보고 싶더라고요. 거짓말로 말하면 안 돼요. 골프는 어디에 좋은 운동인가요? 물어봐주고 관심을 보여주면 상대는 어때요? 신이 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몰라도 공통사가 아니라도 내가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이 유사성의 원칙, 미러링 효과가 있고요. 이 비신체적인 호감을 이끄는 다음 방법 두 가지는요. 칭찬입니다. 사람은 칭찬해 주는 사람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칭찬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또 뭘 칭찬하냐? 아닙니다. 제가 엄청 특급 비법을 알려줄게요. 배우 스티븐스가 결혼할 때 부인이 이 말 한마디에 넘어왔대요. 부인이 나는 당신이 좋아요. 나는 당신이 좋아. 이 말이 강력한가? 엄청 강력합니다. 아까 배웠던 그 조 지라드가 매달 1만 3천 명에게 매번 기념일 때 메시지를 보냈대요. 엄청나죠? 근데 못할 것도 없는 게 기념일은 다 다르지만 늘 한결같은 마법의 문장 한 문장만 썼대요. 그 마법의 문장이 뭐냐면 칭찬 문장이에요. 어떤 문장일 것 같아요? 나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너는 뭘 잘하고, 말을 잘하고 필요 없어. 나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사르르 다 녹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본인을 좋아한다는 그 칭찬의 말을 진실이라고 믿고, 때로는 이게 사탕 발림이라도 그냥 그 말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이 실습 꼭 해야 돼요. 필드에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전 많이 쓰는 겁니다. 마인드 컨트롤하고 아무리 어렵고 까다로운 사람 만들어도 여러분이 딱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되는 거 속으로 당신이 좋아한다.
나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당신도 나를 좋아합니다. 당신도 나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따뜻한 시간을 보내게 될 겁니다. 우리는 따뜻한 시간을 이게 다 보내게 됩니다. 심리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말이에요. 따뜻한이라는 단어에 사람들이 가장 동요가 많이 된다고 해요. 근데 종종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 총장님 저는요. 상대가 나를 좀 안 좋아하는 것 같아서 아닙니다. 여러분. 심리학에서는 투사의 심리가 있어요. 상대방이 나를 안 좋아하는 것 같은 것은 내가 이미 그 사람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걸 느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려면 내가 먼저 좋아해 버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 이 세 가지 문장을 외치고 여러분 마인드 컨트롤하고 만나면 훨씬 미팅이 순조롭게 됩니다. 자, 이제 두 가지 비신체적인 호감의 요소 배웠다면 이제 드디어 신체적 요소 배울게요. 조사를 했어. 눈에 사로잡는 인상의 핵심을 2008년에 조사했더니 무려 63.7%가 얼굴 전체. 아싸! 2번 15.4% 눈, 옷차림 3번, 키 4번, 몸매 5번, 체격 6번, 가슴 7번, 다리 8번. 보세요. 얼굴과 눈이 80% 이상이에요. 아싸며. 요즘 같은 비대면 시대에 얼마나 다행입니까? 근데 누가 인스타에 저한테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총장님 아시죠? 총장님은 얼굴만 보면 사사라고. 그게 다 깎았지. 헛소리라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앱이 있잖아. 요즘은 앱이 있잖아. 앱. 그래서 여러분 자신감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요. 얼굴 관리를 하셔야 돼요. 왜? 얼굴은 여러분의 이력서거든요. 얼굴이 한자로 민족 넉 그 다음에 동굴 굴자 써서 얼굴은 뜻 영혼의 통로란 말이에요. 얼굴은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죠. 내 얼굴. 그래서 이것은 여권이에요. 얼굴이 신분증입니다. 자, 그런데 이 얼굴은 여러분의 표정들이 뭉쳐서 근육이 돼서 되죠. 그래서 여러분의 표정이 여러분의 감정과 사고거든요. 이 표정의 습관이 쌓여서 얼굴의 근육으로 굳어집니다. 그래서 왜 인상 하냐면 인상은 결국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사고거든요. 인상만 보면 여러분의 성격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대면 면접이 있는 거예요. 왜? 직접 만나면 여러분의 표정, 여러분의 사상, 여러분이 온화한지 공격적인지 여러분의 말투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대기업은 인상 전문가들이 관상제기들이 앉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재밌는 얘기를 해볼게요. 이 인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재밌는 얘기를 해볼게요. 판다 곰은요. 2년에 한 마리만 출산해요. 엄청 번식력이 낮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다는 멸종을 안 했어요. 자, 2년에 한 마리밖에 안 낳는 이 판다가 이 낮은 번식력에도 불구하고 멸종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어떻게 알았어? 귀여워서요. 귀여워서. 그냥 동물학자 콘라드 로렌츠가 이거를 베이비 스키마라는 용어로 정의를 했어요. 사람들은 아기의 귀여운 특성을 발견하면 보호해주고 싶은 그런 감정이 생긴다는 거죠. 결국 이 인상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감정을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리고 미국에는 참 할 일 없는 심리학자가 많죠. 생물학자 스티븐 제이 골드가 50년 동안 미국의 미키 마우스 캐릭터를 연구했어. 1928년도에 미키예요. 현재 미키예요. 여러분 혹시 뭐 달라진 거 눈치채는 거 있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웃는 미키. 활짝. 눈가리가 2배로 커졌고요. 코가 25% 줄었어. 그러니까 눈이 커지고 코를 작으니까 사람들은 친근감과 귀여움을 더 느끼더라. 그러니까 더 보호해주고 더 친한 느낌을 느끼더라는 겁니다. 결국은요. 눈을 키우고 코를 줄이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이미지를 친근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따뜻한 그런 인상을 만들어야 돼. 본격적으로 첫인상에 여러분이 상대를 마음을 잡는 그런 인상을 오늘 만들 겁니다. 해볼 거예요. 근데 이 기사 보면은 인체 조직 다 팔면 540억에 벌 수 있다고 돼 있죠. 제가 실제로 본 기사예요.
자, 이 첫인상을 좋게 만들 건데 왜 이런 기사를 먼저 만들었냐면 여러분 결국 이 인상은요 여러분의 생각이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기죽을 인간이 아니다. 나는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이 얼굴이 영혼의 통로죠. 영혼의 통로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자존감을 깎고 기를 죽이면 좋은 인생이 된다 안 된다? 안 될 된다. 수 없다. 생각이 표정이 되고 표정이 굳어서 근육 되고 근육이 인상이 되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누구나 진실되고 자존감 높고 인간관계가 좋은 친절한 사람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나부터 당당하고 자신감을 가질 때 내 얼굴은 자동적으로 인상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가 오똑하고 쌍꺼풀이 막 깊게 있고 앞팀 뒷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인상은 여러분이 생각이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카메라 마사지 받는다 그런 말 하죠. 연예인이 점점 예뻐지고 성공자들이 점점 예뻐지는 이유가 카메라 마사지 덕이 있어요. 왠지 아세요? 저도 그래요. 카메라 마사지를 받아서 여러분이 저를 예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좋아해 주니까 나한테 엄청난 자신감과 자존감이 높아지면서 표정이 밝아지는 거거든요. 남들이 여러분의 기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을 비하하는 거거든요. 미인의 뇌 과학적인 정의는 보는 이 뇌에 쾌감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보기만 해도 기분 좋은 사람들 있죠? 여러분 애터미에서 누가 보기만 해도 기분 좋은 사람이에요? 잘 웃고 박한길 회장님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보기만 해도 에너지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즉 미인이라는 것은 만나면 기분 좋은 사람, 만나면 기분 좋은 사람, 만나면 기분 좋은 사람. 그런데 천만다행히 아까 보니까 누가 뭐 쌍꺼풀 수술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뭐 칠칠 얘기해 줄게요. 이 생김새로 주는 쾌감은 유통기한이 얼마? 15분. 짧아. 15분 끝이래. 결국 여러분이 하는 말투, 자신감, 친절함, 밝음 같은 그 느낌이 똑같은 쾌감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리고 이 쾌감은 선물을 받거나 맛있는 것을 먹을 때 느끼는 사람의 쾌감과 거의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인상은 먹을 걸 후천적으로 만들어진다 안 진다? 후천적으로 만드는 거야. 만들어진다. 선천적인 건 처음에 뜨아해 15분면 끝나 질려. 그래서 후천적으로 여러분이 좋은 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맞잖아요. 사람은 자기 얼굴에 40대가 넘어가면 뭐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자, 오예 올라옵니다. 오예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상이 좋으려면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구글에서 AI가 뽑은 가장 좋은 인상 좋은 CEO를 뽑았어요. AI가. 누가 걸렸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CEO 중에서 어떤 사람이 인상이 좋은 것 같아요? 누구예요?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이 마크 저커버그가 미남은 아니죠. 근데 왜 그러냐면 잘 웃네. 사람의 뇌로 하여금 친근감을 자극하는 외모를 가졌대요. 엄청난 장점이죠. 그러니까 누구나 친해지고 싶은 그러니까 협상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미키도 친근감과 귀여움을 더 하기 위해서 눈가리를 키우고 코를 줄였다고 했잖아요. 결국 세일즈의 핵심은 도도함이 아니고 친근감. 마음의 벽을 무너뜨리려면 친근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친근감을 만드는 핵심 요소가 뭐냐? 오늘의 결론입니다. 친근감을 만드는 핵심 요소가 뭘까요? 올라왔네요. 웃게 만드는 미소입니다. 미소. 재밌어.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이거 강의 중에 많이 말했는데 그냥 웃는데 웃는 게 아니고 눈썹. 보세요. 훨씬 친근감 있습니다. 눈썹을 올렸다 내렸다. 카사노브가 그렇게 많이 썼대요. 여러분 오늘 그냥 웃자고 한 말 아니에요. 그래서 웃으세요.
웃으면 긍정복음 1장 1절 많이 본 사람이죠. 어쨌든 웃어라. 웃으면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친근하게 여기고 사람들이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쌍꺼풀을 하고 눈을 트고 코를 세워도 여러분이 무섭게 보이고 냉철하게 보이는 것보다 여러분의 미소를 눈썹을 들썩들썩하면서 웃으면 사람들이 더 빨리 여러분이 친해지고 여러분이 무슨 말해도 다 맞는 말을 생각한다는 거죠. 다 사줘! 다 사줘. 자, 실험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복해서 웃는 걸까요? 웃어서 행복할까요? 웃어서 행복해. 우리 이거 많이 들었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증명을 못하죠. 어떤 실험을 했어요. A그룹과 B그룹에 볼펜을 A그룹은 이빨로 물리게 하고 이렇게 B그룹은 입술로 물렸어요. 그리고 만화책을 보여주게 한 거야. 그래서 만화책에 흥미를 느끼는 그 정도를 조사를 했더니 A그룹이 더 크게 나왔을까요? B그룹이 더 재밌다고 나왔을까요? A그룹. 맞아요. A그룹이 B그룹보다 훨씬 재미있게 느꼈는데 왜 그래요? 이미 보세요. 느끼고 있어. A그룹은 이빨로 물으니까 입술이 올라가죠. 올라가죠. 근데 보세요. B그룹은 입술로 물으니까 부르뚱하죠. 여러분 해보세요. 기분이가 안 좋아. 입술로 하니까 기분이가 안 좋아요. 이게 바로 이성년 박사님이 얘기했던 제임스 랑게의 이론이에요. 뭐냐면 그 정서의 경험은 외부 자극에 대한 신체 반응을 지각한 결과로 생긴다. 무슨 말이냐면 울기 때문에 슬퍼지는 거고 도망가기 때문에 무서워지고 웃기 때문에 행복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 기분이가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기분이 좋아지도록 하하하하하하 웃어야 된다. 어쨌든 많이 웃고 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좋아할 좋아한다. 수밖에 없다. 웃는 인상을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이 얻을 수 없는 진짜 너무 금 주고도 살 수 없는 프랙티스를 제가 알려드리고 만들게요. 좋은 인상을 만들기 위한 표정 운동이 있어요. 프랙티스. 자, 여러분 하루에 7번씩을 하세요. 일명 운동입니다.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입꼬리랑 눈썹을 같이 올리는 거예요. 자, 하면은 볼을 동그랗게 근육을 동그랗게 만들고 5초간 유지하는 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윗 이빨로 아랫 입술을 살포시 물어. 빨이 잘 안 보여줘요. 치아를 안 고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웃으면 사람들은 나를 더 친근하게 여긴다는 거죠. 여러분 효과가 있어요. 예쁘고 잘생겨지고요. 이렇게 하면 10년 더 젊어지고요. 복이 들어온대요. 기분이가 좋아진대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면 구조적으로 그렇대요. 이렇게 하면 눈썹과 코끝까지가 중앙인데 이게 짧아지죠. 그게 동안이래요. 동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이도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러니까 복이 들어오는 겁니다. 또 왜 기분이 좋아지냐. 이렇게 하면 뇌가 자극을 받아서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집중력과 암기력도 높아지고 훨씬 긍정적인 인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2주만 노력을 해보세요. 여러분 인상 바뀝니다. 제가 늘 웃는 상이죠.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리더스 때 사람들 앞에 앉아있잖아요. 조금만 있어도 멍 때리냐고 왜 기분 안 좋냐고 그렇게 물어보는 거 기분 안 좋은 것도 없는데 그래서 의식적으로 항상 이렇게 웃는 연습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를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 다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 제가 예전에 이렇게 사진 찍었어. 이 인상도 나쁜 인상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빨을 보이고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훨씬 친근감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 혹시 같이 신규랑 같이 앉아 있는 분은 꼭 연습을 해보세요. 자, 시작.